네, 그 전에 태양이 좋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에 바로 필수품 선글라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글라스 잘못 착용하면요 실명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름철 필수 아이템 선글라스. 휴가지는 물론 도심에서도 선글라스는 이제 일상적인 준비물입니다. 시력도 좀 보호하고 자외선 차단 좀 하려고. 패션 이런 거 옷도 잘 어울리고 그래서요. 백화점, 대형마트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손쉽게 구입 가능한 선글라스. 하지만 잘못 착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과도한 양으로 노출이 됐을 때는 궤양으로 인해서 드문 경우에 실명까지도 갈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선글라스를 써야 할까요? 불량 선글라스 구별법부터 올바른 관리법까지 선글라스에 대한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사계절 내내 선글라스를 일상적으로 착용한다는 자칭 선글라스 마니아 도현주 주부. 자외선 차단도 좋고 외출하거나 운전할 때도 어머나. 선글라스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대체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다 웬만한 사람들 자꾸 이것저것 눈에 맞는 걸 사다가 보니까. 선글라스에 대한 무한 애정. 하지만 요즘은 그 관심이 잠시 주춤하다는데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제작진과 함께 향한 곳은 병원. 몇 주 전부터 눈에서 느껴지는 이상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날부터 이제 쓰라렸고 자꾸 눈곱이 자꾸 끼더라고요. 그녀의 눈에는 정말 이상이 생긴 걸까? 진료 결과 문제는 그녀가 길에서 구입한 불량 선글라스에 있었습니다. 각막염이 좀 있는 상태십니다. 결막에도 약간 충혈이 있으시고요. 네. 지금 환자분 각막 표면에 형광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을 때 이렇게 표피 손상을 나타내는 각막염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외선 기능을 상실한 불량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평상시보다 더 많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과도한 자외선 양으로 장시간 노출이 됐을 때는 결막의 익상편, 군날개라고 하는 그런 병변이라든지 백내장, 또 망막에는 황반변성 같은 그런 만성 손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글라스 믿고 써도 괜찮은 걸까? 선글라스 판매점 20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선글라스 매대. 각양각색의 디자인처럼 가격 또한 천차만별인데요. 가격에 따라 성능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차단은 기본적으로 돼요. 요즘에는 자외선이 가장 큰 작용을 쓰기 때문에 햇빛 차단이 많이 되는 진한 소리에서 만들어요. 가격이 너무 싼 거 같아요. 아유, 저희가 싸게 파는 거죠. 뭐 똑같아요. 아유. 상인들의 말은 모두 사실일까? 각기 다른 상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선글라스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겉보기엔 크게 다를 바 없는 9개의 선글라스. 이들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형균 전문가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전문 장비를 사용해 제작진이 준비한 9개 선글라스의 자외선 투과율, 즉 UV 지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용 캐릭터 선글라스를 시작으로 준비한 9개의 선글라스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정상 제품의 경우 투과율이 1 이하지만 한 제품의 경우 놀라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불량 선글라스의 자외선 투과율은 무려 47%. 원인은 렌즈에 있었습니다. DC렌즈 같은 경우에는 코팅을 통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돼 있는데 코팅이 손상이 가게 되는 경우에는 확장이 된 동공을 통해서 더 많은 자외선에 노출이 될 수 있고 코팅이 균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야가 흐리고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두 번째 실험. 각 렌즈들의 내구성을 확인하는 압축 강도 실험입니다. 렌즈를 시험대 위에 올린 뒤 서서히 무게를 증가시켜 최대 20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요. 눈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인 만큼 극한 조건에서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용 선글라스를 실험해봤습니다. 압력을 가하자 심하게 변형돼 버린 렌즈.
빠르게 충격을 가했을 경우 렌즈가 산산조각 났을 거라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엔 성인용 선글라스 렌즈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중을 받기 시작하자 점차 휘어지던 선글라스 렌즈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박살난 렌즈. 충격에 약한 렌즈를 써도 괜찮을까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보통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렌즈가 깨지게 된다고 하면 그 깨진 파편에서 각막이 손상이 가거나 안구가 파열된다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고요. 준비한 제품 모두의 실험 결과 백화점과 안경점에서 산 일반 선글라스와 스포츠형 고글은 렌즈 압착 실험에서 큰 이상 없이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점과 문방구,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선글라스 중 3가지 렌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나머지 2개 렌즈는 심하게 형태가 변형됐습니다. 이유는 겉보기엔 다 비슷해 보이는 렌즈에 있다고 합니다. CR39 같은 경우에는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고요. 폴리카보네이트는 열과 화학약품에 강하기도 하면서 방탄 소재로서 충격에 가장 강한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DC 렌즈 같은 경우에는 내열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쉽게 변형이 되고요. 여름철 야외에 주차한 차량의 온도는 최대 80도. 차량에 선글라스를 보관할 경우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데요. 여름철 차 온도는 굉장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선글라스 렌즈 탭뿐만 아니라 렌즈도 변형이 될 우려가 있고요.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와 같은 온도의 에탄올 속에 각기 다른 렌즈를 넣고 10분 뒤에 확인해 봤는데요. 아크릴 렌즈의 광택이 없어진 것 확인하셨나요? 열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와 CR39 렌즈의 경우 실험 전과 후가 다를 바 없었지만 아크릴 렌즈는 뚜렷한 차이가 났습니다. 물량 선글라스라고 하면 거리감을 제대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등산 같은 경우에 바람 뜬다든지 해서 넘어지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너무 낮은 제품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갑자기 터널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암전 현상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그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다면 선글라스는 어떻게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바로 렌즈를 두들겨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선글라스 렌즈는 아무래도 보호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렌즈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좀 이런 CR39 렌즈 같은 경우에는 두드려봤을 때 약간 둔탁한 소리가 나는데 이거에 반해서 DC 렌즈로 된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보통 얇게 가공이 되기 때문에 경쾌한 느낌의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선글라스 관리는 필수겠죠? 땀이나 바닷물은 산성이기 때문에 렌즈가 상할 수 있으니 주방 세제를 사용해 세척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샴푸나 비누도 산성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아는 만큼 보이는 선글라스. 다가오는 피서철 똑똑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세요.